법 위에 김건희. 이게 대체 누가 한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 여기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 특검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을 전체를 모독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최지우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량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약간 형량이 과하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데 임 변호사님, 형량 지금 징역 15년 과한 겁니까?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어제 제가 예상했던 바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된 건 맞습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이제 내려지는 형량들을 봤을 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 다른 공범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네. 대부분 집행유예 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로서 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4년을 구형해서 총 15년이 나왔는데 네. 양형 기준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서 나온 형량은 맞아 보입니다. 당초 이제 법조계에서도 10년 내외 정도의 구형을 예상했던 그런 측면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면요. 일단 범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말을 바꾼 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네.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양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구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더해진 것 같고 여러 차례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최종적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건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특검의 의사가 반영된 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조목조목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잠깐 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형량이 거의 최고점의 이 형량이 좀 구형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죄질이 좀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좀 붕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심 공판에는 이 피해자의 이 최후 진술도 진행이 되죠. 김 여사 마지막 최후 진술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억울한 점이 많지만 또 제 잘못도 많은 것 같아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특검, 김건희 통치 시스템 붕괴시켜 김 다툴 여지 헛웃음. 네, 김 여사가 약간 헛웃음을 짓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였다라는 거죠. 헛웃음을 짓고 한 얘기가 저도 너무 억울한 게 많긴 하지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특검이 말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여기서 헛웃음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좀 많이 구형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헛웃음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 특검이 이제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제 이제 말하자면 공소장에 담은 내용들이 네. 통치 시스템 붕괴시키고 법 밖에 있었고 법 위에 서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자기가 얼만큼 스스로 이제 국정에 개입했고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특검이 얘기한 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마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저도 제가 보기에 형이 좀 과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줄줄이 이제 그 뭐 이봉관 회장의 그 뇌물 혐의라든가 다른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라든가 줄줄이 지금 다른 건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세 건만 놓고 보면 15년의 형이 좀 센 건 맞아요. 맞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심리적으로 약간 좀 허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발언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소명을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재판정 안에서 그걸 더 소명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저 억울한 점이 많고 그다음에 뭐 헛웃음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도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거 물론 이제 이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이제 재판부가 3심을 통해서 이제 최종 형량이 나오겠지만 네. 남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본인도 그 웃음 속에는 갈 길이 멀고 참 험한 길이겠다는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약간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자조적인 느낌의 그런 헛웃음이 아니었겠느냐라 말씀하셔서 아마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구형량이 좀 더 세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처음에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약간 좀 컨디션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7회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네, 지금 마스크가 좀 줌이 돼서 들어갔죠. 마스크를 보면 마스크 이 마크 자체가 좀 뒤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원래 써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반대로 썼다라는 얘기인 건데 박청환 교수님. 사실 지금 이런 모습 옆에 또 부축을 약간 받아서 오는 것도 있고요. 약간 김 여사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본인 스스로 약간 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린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네, 뭐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또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구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마스크 바꿔 쓰는 거는 뭐 온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흔한 실수예요. 뭐 마스크가 뭐 앞뒤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인데 아까 이제 뭐 헛웃음 기가 막혀서 뭐 헛웃음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3년 동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본인 그 남편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저 조용히 내조만 할게요라고 국민들 앞에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 공천, 외교, 뭐 그다음에 종교, 법무부 장관, 뭐 국정원장까지 검찰까지 수시로 연락하고 연락받고 보고받고 개입했습니다. 자, 이게 본인은 20년 형량이 정말 어이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법과 권력 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군림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고 법이 이거밖에 처벌 못하냐. 정말 뭐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다른 여죄들도 있기 때문에 법의 단죄를 단호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인이 헛웃음을 지을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3년 동안 얼마나 속 시끄러웠는데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15년의 구형이 김 여사나 김 여사 측의 지금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예측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 크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구형보다 선고거든요. 다음 달 28일에 이제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구형이 15년이면 선고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몇 년형이 좀 선고가 됩니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형보다 3분의 2 정도의 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절반까지도 최종 선고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네. 물론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제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가 전 다 드러나 있었다고 보는데요. 먼저
억울한 점이 많다는 부분 강조했습니다. 네. 끝까지 다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고가 내려져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다툴 것이다. 최종적으로 보자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 게 더 명백해진 것 같은데요. 잘못한 것이 많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미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내려질 것이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면서 이 부분은 잘못했지만 억울한 점이 많으니 다퉈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을 취한 게 명확해 보이고요. 그것이 이 재판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재판 다 출석했고요. 일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최대한 수사기관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구형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죄가 지금 다가 아닙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해서도 과연 김건희 여사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른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건들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으려는 전략 취하리라 봅니다. 네. 지금 통상 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징역 15년이라고 하면 징역 7년에서 한 10년 정도 형이 아마도 선고가 통상은 되는데 구형보다 더 세게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절반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죠. 다만 지금 최후 진술을 봤을 때 어쨌거나 양형을 낮추는 데 있어서 끝까지 2심, 3심까지 끝까지 가면서 양형을 낮추는 데 전력을 다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윤, 국민 지키려 계엄, 독재 정권에 맞서달라라고 어제 계엄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좀 같이 볼까요?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란물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입장문에 한국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또 뽑았어요. 내란몰이를 못 막아서 송구합니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입장문을 보면 최수영 위원님, 일단 뭐 송구하고 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요지는 그거예요. 이건 계엄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였었고 내란몰이 광풍 때문에 빚어진 거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왜 요미우리 외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것은 지금 재판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치적으로 억울하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관된 전략이 정치적인 탄압과 본인은 불의에 맞서고 있다는 그 일관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저는 어제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네. 사과문을 냈었어야죠. 정말 계엄에 대한 사과는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죠. 저는 제가 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그냥 했잖아요. 해왔고, 국민의힘도 어찌 보면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피해자예요. 사전에 알지 못해.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계엄에 대한 사과와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읍소는 윤 전 대통령이 해야죠. 당사자가 해야지. 우리 통상 당사자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레드카드 운운하면서 지금 본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예신가의 서면 인터뷰를 수락할 때, 변호인단이 수락할 때도 아마
예견된 게 있었겠죠. 12월 3일 날 메시지에 맞춰서 내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외신과 별개로 따로 입장문을 낸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동시에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게 계획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아하. 이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말 중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이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모든 책임을 지금 부하들한테 전가하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논리의 모순과 이중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정말 윤 전 대통령 지금 재판정에서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과 역사와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오버했습니다. 네. 지금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사과문을 냈어야 됐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면서 왜 법정에서는 딴 얘기를 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으로 나온 전직 사령관들한테 이런 직접 신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같이 보고 오실까요?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이제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나왔던 여인영 전 사령관 아니면 이 곽 전 사령관 등등해서 지금 다들 아니 당신이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요런 얘기들 했었다라는 여인영 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다들 부하들 니네가 한 거잖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신문에선. 근데 이번에는 입장문에선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박 교수님. 이게 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비겁한 변명과 궤변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고 또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는데 그럼 누가 지시를 내린 겁니까? 이런 이거야말로 비겁한 변명 아니냐.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그랬어요. 계몽령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계엄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왜 체포합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계엄을 통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물러나 그랬습니다. 너 내 대통령제에서 내려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한 계엄, 국민들이 탄핵시켰습니다. 그렇고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어요. 맞서 싸우자고, 레드카드를 들자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보여주는 게 명확하다고 봐요. 왜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어 놔야 되는지, 즉 중형 선고가 왜 불가피한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맞서 싸우자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구속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 어떤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문만 낸 게 아니죠.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는데 요미우리 이게 일본 외신과
언론 인터뷰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뭐라고 했느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의 선언이었었다.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 계엄과는 달랐다. 몇 시간 만에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이 시점에서 이 계엄 1주년을 맞춰서 외신 인터뷰를 하고 맞춰서 입장문을 낸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옥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뭔가 여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론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